화요일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노멀팅 저거 지금 계엄령인데 방송하고 있다, 계엄령 안 다룬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다룰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미리 예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못 다뤘던 것 뿐이고. 근데 확실하게 아는 것만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번에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을 들어갔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찍는 거만으로 해킹이 되나요? 확실한 것만 말합니다. 찰칵으로는 안 돼요. 이게 가능한 거는 아이언맨. 계엄군이 해킹한 건 아니다,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가지러 간 거 아닌가, 요 서버 증거물 1호입니다, 찰칵, 나중에 이거 조사할 거야, 뭐 요런 거 때문에 찍은 거 아닐까. 두 번째, 노멀팅님, 선관위 해킹당했어요. 사실 이야기만 있는 것 뿐이지 근거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쵸? 나왔으면 크게 기사가 나왔겠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또 선관위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올해 2024년 4월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 영상에 몰려와가지고 맞네 이때 해킹했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때 총선 때 보안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죠. 사전투표소에, 또 유튜버인데 이러니까 이제 유튜버가 안 좋은 이미지가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조금 난리가 났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슈, 이게 가장 컸죠. 그 당시에 선관위 직원의 컴퓨터가 해킹 당했다라는 게 다크웹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슈가 또 있죠. 요거 4월에 올렸던 영상은 요 내용이었어요.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기사를 다뤘던 거예요. 뭐냐면,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했나봐요. 선관위의 보안 컨설팅, 그러니까 모의 해킹을 한 거야.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을 했어. 이거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해킹 당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이거 기자들도 문제야 진짜. 선관위 해킹 뻥뻥 뚫려. 해킹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 나오게 되니까 발끈하겠죠, 당연히. 취약점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보안 컨설팅을 할 때는 좀 강한 워딩을 써요. 이런 취약점 내비두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고칠 거잖아. 그럼 뭐라고 말해? 이런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야, 담배를 피면요 폐가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귀등해도 잘 안 들으니까 담배 끊으라고, 야 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취약점이 있으니까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선관위 뻥뻥 뚫려 라고 말하니까 선관위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스템 구성도, 소스코드,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했지요. 보안 정책 예외 처리 해줬죠. 차단, 해제했죠. 다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모의 해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보안 장비 해제 후 점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취약점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취약점을 빨리 메꾸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쵸? 공격자 입장에서는 취약점 하나만 찾아도 해킹 성공이에요, 사실. 일반 공격자랑은 다른 입장이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취약점을 발견을 해야 되니까 계정이 탈취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보안 장비, 방화벽 장비가 대부분 패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회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 가정을 하고 취약점을 찾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선관위 보안 다 풀고서는 해킹 가능하다고 국정원이 이야기하는데, 국정원 저거 무능이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해킹을 당했다, 뭐 근거 없다 명확히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영상에 찾아가서 내용도 안 본 것 같아요. 역시 선관위가 문제였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댓글이 좀 많아졌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 민감한 것 같은 거는 제가 좀 삭제를 하긴 했는데, 조금 이슈가 있었다.
근데 내부망 쓰면 어지간하면 해킹이 안 될 텐데, 근데 내부망이라는 거 자체도 조금 함정이 몇 개가 있어요. 완전 내부망, 그러니까 진짜 외부망과 접점이 하나도 없는 내부망을 구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구글 안 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 보고 구글 못하게 하면 어때요? 화나죠. 우리가 내부망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완전 내부망이라기보다는 외부 포인트들을 둘 수 있는 접점 지역을 몇 개 만들어 두고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망이면 안전하겠지? 나는 이제 관리 안 해도 되겠지?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내부망을 쓴다고 하더라도 공격자가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사 봤죠? 북한 해커들이 외국 IT 기업의 위장 취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부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내부망이어도 취약점을 똑같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이제 보안이라는 게 공개적인 보안과 숨김에 의한 보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숨김에 의한 보안이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공개적인 보안은 안드로이드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보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있죠. 암호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도 대표적인 공개적인 보안이에요. 어떻게 암호화를 하는지 그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알아도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공개적인 보안. 숨김에 의한 보안은 안 보여주어서 몰라서 해킹을 못하게. 여러분들이 열쇠를 현관 매트 아래다가 숨겨놔. 그러면 이거는 숨김에 의한 보안이죠. 도둑들이 매트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집을 못 열겠죠. 근데 만약에 자물쇠를 하나 더 뒀어. 그리고 그 열쇠를 넣고 넣어. 그러면 키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쇠를 탈취할 수가 없겠죠. 이제 숨김에 의한 보안과 공개적인 보안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게 공개가 될 것도 감안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2차 인증이에요. 투팩터. 제가 생각했을 때 비밀번호도 어떻게 보면 다른 공격자들이 내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내 계정을 해킹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2차 인증을 하면 내 비밀번호를 해커가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인증을 걸어놔. 소지 기반으로 뭐 핸드폰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도 해킹당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3차 인증을 둬. 지문인식까지 추가해. 여기서 더 강화하면 뭐야? 내 정신 분석. 자, 내 뇌파, 내 뇌까지 가져갔어. 그럼 어떡해? 그 정도 노력이면 가져가야 된다. 2차 인증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예요.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차 인증은 꼭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참 이게 그래요. 본인이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손톱 먹은 쥐, 전래동화 아시죠? 저녁에 손톱을 깎아가지고 쥐가 그걸 먹었어.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됐네. 그 논란이 된 거야. 내가 나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요즘 버전이다. 저 이거 본인 인증 해줄게요 하고서는 휴대번호 인증하면 되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핸드폰도 탈취당했어. 그럼 이제 내가 나라는 거를 증명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저한테 이제 자주 오는 문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우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흑역사 사진이 있어요. 하필 그 계정 복구하려고 해도 그 계정 이메일이 한 메일인가? 그 메일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계정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진짜 제 계정 맞아요. 해킹해서 계정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죠. 그 계정이 여러분들 계정이 진짜 맞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저한테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그 고객센터에게 증명을 하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해킹당했을 때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구글 계정을 해킹당했을 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딜 찾아야 하나? 고객센터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고객센터 찾으면 어때요? 답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을 찾으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계정 관련해서 해킹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 고객센터는 정해져 있어. 시간이 9시부터 뭐 6시라든가 영어로 문의를 넣어야 됩니다. 해외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돼. 그러면 24시간 대응합니다. 전화가 아니라 그 24시간 구글 센터가 있어요. 언어 설정을 영어로 설정해. 외국인이랑 매칭이 되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복구해줍니다. 영어가 여러분들 자신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채팅이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은 자신 있잖아 우리가. 그쵸? 챗 GPT라든가 구글 번역기 써가지고 바로바로 하면 돼. 물론 영어로 해도 늦게 오는 곳이 있긴 해요. 그쵸? 근데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킹을 당했을 때는 영어로 꼭 영어로 써야 됩니다. 아셨죠?